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사선 정우성 플러스 이정재 부동산 안목 대박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미남 배우 두 명이죠. 이 두 분이 굉장히 앞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교통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떠한 투자를 하셨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부터인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2020년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정우성, 이정재 공동 명의로 330억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비슷한 날에 또 하나 나왔어요. 정우성, 이정재는 청담동 빌딩을 왜 공동으로 매입했을까? 자, 330억 공동 건물주 정우성, 이정재의 우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1년 우정을 자랑하는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 둘은 절친에서 동업자로 청담동에 330억짜리 건물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두 배우는 이곳에 공동으로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어딜까요? 자, 제가 등기부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7번지고요. 대지 면적은 546.3제곱미터, 165평짜리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허름한 건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요 탐탐 건물이 있는 곳이고 4층짜리 건물이고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165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매입을 330억 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두 분은 이렇게 허름한 건물을 이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까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제가 등기부 등본 뗀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온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체에 따르면 223억 원은 대출이고 나머지 107억 원은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왔다. 2분의 1씩 투자금을 댔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 이 두 명의 탑 배우가 공동으로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이름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이 낡은 건물을 왜 구입했을까?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는 무엇일까?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을 보면은 고아라 씨, 박소담 씨, 이솜 씨, 이청아 씨, 정우성 씨, 이정재 씨 등 굉장히 탑 배우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에 공동대표로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왼쪽 맨 아래 주소가 나와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30번지를 치면은 바로 이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우성과 이정재 두 명의 최고의 배우가 투자한 이곳일 때 예상되는 부동산 호재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이분들이 산 이 땅 주변으로 어떠한 호재가 예상되길래 이분들은 330억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도자료 하나 갖고 왔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요. 2015년 6월 29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어느 날인가 위례 신사선이 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노선명 이름은 위례 신사선, 기점은 위례 내부에서 종점은 신사역까지 들어가게 되고 주요 경유지는 가락시장, 하겨울역, 청담역 등이 되며 규모는 14.8km를 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례 신사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죠. 굉장히 내실 있는 사이트고요.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통 시기별 내역을 눌러보게 되면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통됐던 역들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개통됐던 역들은 이미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거를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하철이 들어간 곳은 현재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개통될 역을 미리 선점해서 그 앞에 있는 부동산을 선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명품 노선이더라. 누가 선택한 것? 이 두 배우
대한민국 탑 2배우가 선택한 것은 그냥 일반 노선이 아닌 명품 위례 신사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이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미래철도 DB에 들어가서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강남 메트로 GS 건설 BTO 30년이라는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BTO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uild, Transform, Operate라고 해서 건설을 해서 이전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민간 기업체가 직접 시설을 건설을 해. 그러니까 즉 철도를 민간 기업이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지자체, 단체 등의 소유권을 기부 체납해요.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 운영을 건설한 기관에서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즉 민간 자본은 일정 기간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BTO 사업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요, 2021년에서 2022년 실시 및 설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선도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재미난 얘기 그리고 중요한 내용 잔뜩 집어넣었으니까 면밀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위례 신도시 101 정거장부터 신사역 111 정거장까지 총 11개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11 정거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신사역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교통편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히 들어가는 곳은 신사역 교차로, 이미 3호선은 들어가 있고 신분당선이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핑크 색깔 동그라미 친 지역이 약 도보 5분 거리를 뜻해요. 결론은 지하철역이 들어가는 곳 초역세권 5분 섹터는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0 정거장입니다. 을지병원 역사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을지병원 사거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하이마트, 강남 을지병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09 정거장입니다. 도산공원이라는 역사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도산공원 사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바로 이곳에 이 노란 점이 있는 곳에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의 사옥이 들어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정말 한 도보 2분 3분 짧게는 1분 내에도 갈 수 있을 만한 초역세권 자리에 건물을 330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샀다. 그런데 그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다. 결론은 뭘 산 걸까요? 정고수의 생각에는 이분들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08역이죠. 청담역이고요. 경기 고고 사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7호선 현재 위치되어 있고요. 이곳에 경기 고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107역 봉은사역이고요. 사실 107역은 106역과 함께 봄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이쪽일 때는 굉장한 호재가 있습니다. 106역, 107역, 삼성역과 봉은사역은 이쪽일 때 영동대로 복합개발, GBC 개발 등 굉장한 호재가 사실 함께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은사역, 107역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교차로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9호선, GTX-A, GTX-C, GTX-D 노선과 더불어서 위례 신사선도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06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사고요. 삼성역 교차로 2호선, GTX-A 노선, GTX-C, GTX-D가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쪽 일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될 확률이 크고 모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오게 되면은 이곳을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서? 그 도시의 랜드마크에서. 그게 뭐냐? GBC 타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GBC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현대는 현대 건물을 뒤로 배경을 두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죠. 어쩌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현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정고수는 살짝 해봤습니다. 자, 다음 105역 하겨울 역사입니다. 하겨울역 사거리에 들어가게 되고 3호선이 이미 위치를 해 있고요. 이곳에는 세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남 금싸라기의 대표 주제죠. 미도, 음마, 대치 쌍용이 자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103역입니다. 가락시장역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가락시장 남일문 앞쪽으로 들어갈 곳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3호선과 8호선이 이미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서 괜찮은 호재죠. 동부구치소, 여기 지금 산처럼 보이는 위성사진상 어설프게 가려져 있는 이곳이 동부구치소인데, 이곳에 우리나라 굉장히 고위직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스쳐가셨던 곳입니다. 이곳을 아파트,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로 바꿀 계획도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살짝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림픽 회밀리타운 아파트가 이곳 역사 일대의 큰 수혜자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2역 신문정 역사입니다. 이곳은 법원로라는 도로에 위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진상 여기에 소리공원이라는 곳이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곳 지하로 미래신사선 차량기지가 위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역입니다. 위례중앙역사이고요. 위례 프로지오 1, 2단지 바로 앞쪽으로 역사 플랫폼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곳에 위례 신사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례 트램, 2024년에 이곳에 트램과 위례 신사선이 같이 건설되지 않을까 정고수는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은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지금 가장 비싼 곳 당연히 이곳이고, 앞으로 더욱더 비싸질 곳 당연히 이곳일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 내에서 트램을 타든 위례 신사선을 타든 강남을 가장 빨리 올 수 있고, 청담동, 도산공원, 을지병원, 하겨울역, 신사역 등등 굉장히 강남의 요지를 빨리 갈 수 있는 곳, 위례중앙, 위례 프로지오 1, 2단지 바로 앞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송파에는 4개 역사가 만들어지고 강남에는 7개 역사가 건설될 것으로 계획이 짜져 있고,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개발 전 기초 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접수일자 2020년 10월 7일자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범위 등 결정 내용이다라는 기사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본 계획은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로부터 강남구 어디를 경유하죠? 삼성역을 경유해서 신사역을 연결한다. 위례서부터 삼성역,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삼성역을 경유해서 신사역까지 들어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전략 환경 평가상도 내용이 끝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 내용 공개예요. 결론은 이 사업 차근차근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점은 송파구 위례, 종점은 강남구 신사동, 연장 14.766km, 정거장 11개 말씀드리고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사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BTO 사업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거장 계획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돼요. 제가 옆에다가 한글로 예쁘게 적어놨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실 거는 요거예요. 섬식, 상대식, 섬식, 상대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승강장 형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섬식이 뭐고 상대식이 뭘까? 제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렇게 가운데 중앙 통로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문이 열려서 지하철을 타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섬식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섬식 방식 뭐가 있었죠? 위례 중앙역, 가락시장역, 그리고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섬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신문정역, 탄천역, 하겨울역, 청담역, 도성공원역, 을지병원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철도가 들어가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대기 장소가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복선으로 만들어지고 양쪽 끄트머리에 사람이 위치해 있다. 이게 바로 상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 영동대로 106 삼성역과 107 봉은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포함이라고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일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겠죠. 왜냐? 워낙 큰 사업입니다. 2호선, 9호선, GTX A 신호선까지 확정이죠. 그 아래로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는 건데 이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짜질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정고수 생각은 계획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에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위례에서부터 차근차근 101, 102, 103, 104, 105, 106, 삼성, 봉은사, 106, 107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곳에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108, 109, 110 111 정거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보면은 정거장에 대한 사업 시점과 종점,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 모양까지도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곳 106, 107 정거장, 제가 예전에 정고수의 땅 따먹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던 106, 107 정거장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2025년 대한민국 최고 금싸라기 황금노선 빨리 들어오는 이곳에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곳 편 한번 보시는 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109 정거장, 바로 이 정거장에 정우성과 이정재씨 우리나라 탑 두 배우가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건물이죠. 이 건물이 과연 330억이라는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정고수는 굉장히 잘 투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LG 반대쪽 대각선 모서리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더라. 이들은 사실 굉장히 앞서서 움직여요. 우리나라 대표 그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지하철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이런 애들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곳 일대에 109번 도산공원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위성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보 5분 섹터 약 400m 권역을 제가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를 걷고요. 여기 좌측 끝에 도산공원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LG 베스트샵, 아래쪽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자리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쉑쉑버거 위치돼 있고요. CGV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 씨가 공동 투자 대표로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바로 이 위치에 들어가 있더라. 도보 약 3분에서 4분 초역세권에 굉장히 금싸라기 땅 선점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자, 미래 가치를 그려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옆 건물 어떻게 개발됐는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 로드뷰 사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안세병원 모텔 라인이라는 곳 지금 현재 이러한 건물로 굉장히 멋진 건물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예전에 만들어졌던 골프장과 수입차 전시장 있었던 곳이 지금 이와 같은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곳에 역사가 들어오면 이 건물의 가치 어떨까요? 이 건물을 머금고 있는 땅의 가치 어떻게 바뀔까요? 엄청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우성과 이정재 씨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향후 미래 가치는 밝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세권 투자법 어떠한 구조로 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요 세 가지 때문에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존의 도시가 있는 곳에 여기 들어간다. 투자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축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을 머금고 있는 토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논밭 임야밖에 없는 곳에 철도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투자법 뭐다? 토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세 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성질, 즉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 것 앞에 지하철역에 들어가면은 이곳은 돈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정고수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영속성이죠. 토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계속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소멸나 마멸되지 않는다. 즉 시간의 무한성을 갖게 된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지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영원히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증성이죠.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서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는 다시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부증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곳은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도보 5분, 10분 섹터에 있는 그 무엇도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곳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생산할 수 없다. 즉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전 세계에 그 어떠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문제이기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제가 있다면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이 형평성 있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는 그곳, 그 멈추는 역사 앞에 있는 그 땅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것을 정우성과 이정재 씨는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정고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와 이정재 두 톱배우는 이 낡은 건물의 건축물 중 정확히 어떤 것을 산 거냐? 건물은 허름하죠. 자,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두꺼봐 내가 땅 대줄 테니까 새 건물 다오라고 제가 한번 좀 바꿔볼게요. 정우성 씨, 이정재 씨, 그 땅을 선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더라 라고 정고수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굉장히 투자 잘하셨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결론입니다. 2022년에서 2027년까지 만들어질 위례 신사선, 그곳에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미리 선투자해 놓은, 즉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선점해 놓으신 우리나라 대표 톱 두 배우 정우성, 이정재님 나이스 초이스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 신사선을 주목을 해보십시오라고 정고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